화장품의 기능과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법의 통칙은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죠. 별표 1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시의 영문 명칭은 코리안 펑셔널 쿨입니다. 코스메틱 코덱스라고 해가지고 KFC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FCC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FCC에 고시되어 있다라고 기타란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하죠. 자, 화장품의 제형에 대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뒷부분이 설명이 나오면 어떤 제형을 말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도록 외우셔야지만 돼요. 요거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용기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고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밀폐 용기, 기밀 용기, 밀봉 용기, 차광 용기. 주관식으로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간혹 가다가 객관식으로 특징하고 연관되어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1회 시험에서는 차광 용기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죠. 빛의 투과를 막아주는 용기를 우리는 차광 용기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밀폐와 기밀과 밀봉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밀폐를 보시면은요. 자, 고형의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우리 김치 같은 경우 밀폐 용기죠. 자, 밀폐 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밀 용기도 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밀 용기 보면은 자, 고형의 물질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기밀 용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밀봉 용기는 보시면은요. 기체 또는 미생물의 침입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밀봉 용기라고 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왜 그 과자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먹다 보면 안에 바람 안 들어가도록 이 봉다리를 잘 싸서 우리가 이렇게 놔두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밀봉시킨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는 밀봉 용기,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자, 고체는 밀폐, 고체와 수분은 기밀 용기. 밀폐 용기 대신에 기밀 용기도 쓸 수 있고, 기밀 용기 대신에 밀봉 용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어떻든 기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특징과 용기 종류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 주관식으로. 저장 및 온도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이 상온, 실온이라는 게 헷갈리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대한민국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한다라고 하면 사계절의 기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0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상온이라고 하면 춥지 않은 날씨에 해당되기 때문에 15도에서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온은 제가 좀 우습게 외울 때 미혼 3, 40대 미혼이 많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3, 40 미온탕 하면은 3, 40도 온도, 열탕 하면 100도 팔팔 끓는 물이죠, 그죠? 100도는 열탕.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시험 문제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상온, 실온, 미온 이 정도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상온과 실온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온은 사계절이다. 그냥 이 정도만 한 개만 외워도 충분히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막상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려워가지고 공부 잘하시고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외우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외우면 사실 여기에 지금 법령에서 외울 게 지금 너무 많죠, 그죠? 뭐 변호사 자격증 준다 그러면 다 외우죠. 왜 안 외우겠습니까? 근데 시험도 요령껏 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액성의 pH.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을 나타내는데 규정이 없는 한 우리는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사용합니다. pH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요 설명도 시험 문제에 뭐 객관식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이걸 뭐 리트머스 종이로 검사한다. 규정이 없을 때 리트머스 종이로 검사한다라고 했을 때 틀렸나 맞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미상성, 약산성, 강산성 뭐 이것도 pH를 다 알면 좋겠지만 머리 좋으신 분들은 외우시고요. 아, 나 이거까지는 모르겠어. 그냥 깬또 짚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때려치우시기 바랍니다. 자, 색상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색상을 그 화장품의 색상을 우리가 볼 때 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자, 원료에 무색을 실험할 때는 흑색 또는 백색의 배경지를 사용을 하고 형광을 관찰할 때는 흑색의 배경지를 사용하고 백색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두 개도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잘 틀리시더라고요. 특히 형광은 자꾸 백색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형광은 흑색의 배경지를 사용을 해서 색상을 비교해서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화장품 액상 원료 만들었을 때 보면 그 약간의 노란 칠을 끼고 있거나 무색에서 살짝 색깔이 있는 경우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백색 배경지에다가 우리가 대고 이렇게 색깔을 많이 보죠, 그죠? 자, 냄새를 우리가 맡을 때는 1g을 100ml 비커에다가 1g을 담아서 우리가 냄새를 맡아본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자, 맞춤형 화장품의 구성에서 한번 볼까요? 자, 내용물과 내용물의 혼합. 우리 반제품이란 말은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CGMP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다고 반제품이란 글자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반제품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정의도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내용물,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내용물은 책임 판매업자가 공급해 주는 걸 사용을 해야지만 되고요. 소비자용은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 전용 내용물 벌크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과 내용물을 혼합한 것도 가능하고 이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원료는 우리가 사용 한도가 있거나 또는 기능성 물질로 고시되어 있는 물질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단 책판업자나 마판업자가 이 원료를 기능성으로 허가를 받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뭐 원료만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령을 희한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혼합물로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시험에 맞도록 그냥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원료는 사용되는 기능성 물질을 뭐 기능성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쓸 수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물을 소분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판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소분할 수 있는 제품, 소분할 수 없는 제품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화장품이 아닌 의약 외품을 소분해서 팔았다. 뭐 치약, 손소독제 이런 것들 다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원료나 내용물을 받게 되면 품질 성적서를 책판업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품질 성적서는 종류를 보시면 COA라는 성적서도 있고요. 그리고 MSDS라는 성적서도 있습니다. 뭐 GHS라고 해서 MSDS와 비슷한 국제 기준으로 적혀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 MSDS와 COA를 우리가 품질 성적서로 보고 있죠. 우리가 COA는 보면 우리가 화장품을 검사할 때 보면 뭐 성상이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pH는 어느 정도인지, 뭐 세균, 진균이 있는지 없는지, 납순, 비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는 성적서를 우리는 COA라고 표현을 하고요. MSDS는 보면 이것들을 이 물질을 취급할 때에 주의사항 또는 이거를 뭐 먹거나 뭐 어떻게 취했을 때의 응급사항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 자체가 틀리죠. 그래서 응급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MSDS다. 어떻든 MSDS와 COA를 다 합해서 우리는 품질 성적서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품질 성적서를 받아라 라고 하면 COA와 MSDS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2번이나 출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원료의 품질 성적서로 인정하는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업자가 발행했는 거, 그리고 책판업자가 발행했는 거, 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제조업자가 받은 거라든지 책판업자가 받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료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인검사기관에서 나온 성적서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료업체의 자가품질 검사 성적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율규약으로 만들어놨는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정답은 항상 보면 마판업자에서 자가품질 검사한 성적서 이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해서 2번이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판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나 책판업체나 공인검사기관이나 또는 원료업체에서 제공한 성적서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 원료를 관리할 때 보면 뭐 입고된 거라든지 또는 출고라든지 입출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장을 다 쓰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선입 선출 방식으로 되도록이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서를 쓴다라고 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했을 때에 이러한 문서를 쓴다라는 예로 그냥 해놓은 것 뿐이고요. 참고만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료 수불 대장을 작성을 해서 원료의 입출고도 관리하면 좋다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